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최근 트렌드는 부동산 폭락인데, 그러니까 이거는요 전형적인 부동산 사이클 중에 조정 장세일 뿐입니다. 그냥 몇 달 또는 1년, 2년 정도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급등을 하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동산 폭락을 생각하실 건데요, 이거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경제적인 통제력을 잃었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막 100년 만의 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은 대구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여서 위의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대구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월별 기준으로 한 번인가를 제외하고 계속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은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을 했는데 대구는 그냥 계속 상승을 했으니까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거죠. 2015년 대구 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이 당시에도 2년간 조정 시기에 들어갔었고요. 그러니까 지금과 유사한 모습이었어요. 부동산이 급등을 하다가 미국이 2015년 12월에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흡수되면서 대구 주택은 2년간 조정에 들어갔는데 이때 폭락이 나왔나요? 아니요, 그냥 조정이었습니다. 2015년 12월에 미분양이 급증을 합니다. 하지만 서서히 하락을 하죠. 현재도 대구 미분양이 증가를 하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미분양이 증가를 하면은 건설사들이 손실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인기 없는 지역에 분양을 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지금도 수성구 범어 사동에 아파트 분양하면 다 팔립니다. 그리고 올해 DSR 강화를 하는데 2015년 말에 DSR 도입을 합니다. 또 있죠. 금융위에서 은행에 대출 제한을 하고 있죠. 2015년도에도요 은행들은 집단대출을 거부했었습니다. 유사한 상황 아니었나요? 근데 부동산이 폭락을 했나요? 아니죠. 그냥 조정이었죠.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이번이 기회이기 때문에 주택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대구의 주택 거래량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막 감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016년에는 지금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감소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한 달에 한 4,000건 후반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2016년에는 3,000건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건 맞지만은 과거에 충분히 경험을 해봤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냥 전형적인 경제 사이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문제점과 해결책을 좀 알아보자면요,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올해부터 이제 DSR 강화가 되면서 2억 원 이상 대출을 받는 분들은 소득을 본다는 건데, 이거는 결국 서민들보다는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한 대출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같은 서민들은 집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대출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수출입이 현황인데요, 사상 최대 수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면에 사상 최대 수입도 기록하면서 무역 수지가요 최근 7년간 최악을 기록합니다. 하물며 코로나 시기보다 더 줄어들었어요. 수출입 현황을 보시면요, 2020년 12월에는요 20개월 만에 무역 적자를 기록합니다. 그 전에 무역 적자를 기록했는 게 2020년 4월 코로나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죠. 전세계 경제도 호황인데 무역 흑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요 내수 경제까지 악영향을 주게 될 테고요, 그리고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의 경우도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배 태우시는 분들 건강에 안 좋은 건 알지만은 한두 번 흡연한다고 문제 생긴 건 아니잖아요. 금리가 계속 상승해서 막 중첩되고 경제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그때 부동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겠지만은 현재 한국은행의 통제하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제가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온 이유가요,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3.6% 정도인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3에서 4%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급등하니까 금리를 인상하게 되죠. 그래서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5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2012년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내려가기 시작하자 2012년 7월부터 다시 금리 인하를 하게 됩니다. 2016년 6월까지 계속 인하를 하게 되죠. 그 당시에 대구 부동산 가격은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때는 미분양이 많았고 대구 부동산이 저렴했기 때문에 타 지역의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오던 시기였죠. 지금은 조정 지역 등으로 이제 규제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대구를 좀 꺼리고 있죠. 이거는 좀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문제는 세금인데요. 특히 종부세로 이번에 상담한 손님 중에서 종부세만 2억 원이 넘으신 분이 있으셨어요. 전세금 받아서 세금을 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매도하게 만드는 건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주택자들이 이기게 될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가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세가를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또는 월세를 더 올려서 받는 거. 연말에 연초에 전화 오신 임대인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얼마 받을 수 있냐는 거였어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엔겔 지수 마냥 부동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소비 여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인데 이게 현재 정부가 노리는 거죠. 문제는요, 다주택자들이 지방의 주택을 매도하고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거죠. 이게 당연하죠. 서울 강남, 대구 수성구 비교하면은 누구나 서울 강남에 살고 싶어 하죠. 인프라가 다르니까. 다르게 말하면 지방에 있는 자금들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네? 좋아 라고 말할 수 없는 게요, 제가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요 상권도 무너지고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도 손실을 입게 되면요 그 사람들 떠나게 됩니다. 이것도 이러면은 정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요. 현재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 시골에 빈집이 증가하니까 정부에서 대놓고 농어촌 주택은 특정 요건을 갖추면 1주택 포함 안 해준다고 하고 있죠.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죠. 똘똘한 채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포기하고 1주택으로 몰리게 되면요 정부는 또다시 지방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다주택 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먼 미래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앞에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대구의 이제 규제 지역인데요. 투기 지역과 조정 지역인데 일단 주택 가격은요 2020년도에도 상승을 했었고 2021년도에도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12월 들어서 정부의 강력한 대출 제한으로 약간씩 하락을 하는데 이거 계산해보면요 한 4년간 10억 원씩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건 몇십만 정도 하락을 했는 겁니다. 수성구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오를 때 1%씩 상승하고요 떨어지는 거는 0.01% 하락을 하면서 폭락을 기대한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구는 현재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집값 상승률이 둔화됐다기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더 증가하면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요. 해제 요건에 충족되었고 정부에서는 이거 풀어주면 다시 부동산 상승한다고 막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올해 6월에 다시 결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유지되면은 규제 지역이 풀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는 대구 재생권역으로 대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별 개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2025년 도시재생 전략 계획입니다.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눈 감고 던져도 맞을 정도의 도시재생이 계획되어 있고요. 또한 대구에서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 단독주택지를 조건부로 종상향을 허용했습니다. 대명지구, 범어지구, 수성지구로 해서만인데 조건부이긴 하지만은 건설사들이 뛰어들어서 다시 아파트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수성구 아파트에 재건축이 안 된 아파트들은요 현재 아파트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계속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많이 개발을 해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건데? 저는 그 해답이 대구공항 후적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요 여기에 혁신 기업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기업들을 입주시키겠다고 했고요. 홍준표 의원의 경우는요 첨단 관광 산업 지구를 조성하는 두바이식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땅이 있다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인구를 유인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정리를 하자면요. 현재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부동산 조정은 전형적인 경제 사이클의 일부분이고요.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통제력을 잃지 않는 한 부동산 폭락은 없을 겁니다. 대구는 현재에도 계속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앞으로도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하락하기보다는 조정이 끝나면 다시 상승할 겁니다. 인구 문제는 군 공항 후적지에서 답을 찾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